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면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사실에 대한 학습이겠죠?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마도 잘 듣고 있다면. 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어떤 학자님이셨죠? 이렇게 생긴 분이셨는데 이렇게 자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요. 요렇게 생기신 분이었죠. 굉장히 재밌네요. 자, 이분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대해서 처음 이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사회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학습 이론이다. 그래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에요. 이 사회는 주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들을 인지하는 것, 주변인들을 이렇게 보는 것, 요게 중요하다. 주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학습 이론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입니다. 요거 포인트를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요게 메인 포인트 중 하나죠. 그러니까 즉 이게 인간 이렇게 있을 때, 인간이든 아이든 이렇게 있을 때 요 주변 환경이 있죠. 주변 환경이 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아이의 행동에 의해서 주변 환경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얘가 가진 개인적인 특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얘의 성격도 변화되고 이런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학습 이론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사회학습, 관찰학습, 간접학습, 대리학습이라고 불리기도 한 거죠. 이렇게 메롱하면은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 이렇게 메롱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요거를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회학습, 관찰학습, 간접학습, 대리학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앞서 행동주의 이론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사회인지 학습 이론을 배울 예정이에요. 인지 이론은 인지심리학 시간에 많이 배울 거고 사실 요거는 중간중간에 많이 배울 거라서 요거는 지금 영상으로도 남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행동 중에 뭐가 중요했어요? 행동이 중요했고 사회인지는 뭐가 중요했어요? 사회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보보 인형 실험. 요게 보보예요. 보보. 요분이죠.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과 매우 유사하죠. 그쵸? 자, 아님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둔 학자가 바로 알버트 반두라님이십니다.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게 이제 대리학습, 관찰학습, 사회학습이 되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조절해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학습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이클 조던도 볼 수 있고 빅뱅이래. 빅뱅 여러분 아나요? 빅뱅도 볼 수 있고 BTS도 볼 수 있고 다 보죠.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뭘 배우려면 내가 이분들로부터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변화 조절해가는 과정에 주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이 뒤에 나오게 돼요. 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이 반두라님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물론 행동주의 중요하다. 행동 나도 오케이 인정.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 행동의 결과를 또 보면 내가 관찰을 하면 어떤 학생의 행동, 내 행동이 변한다라는 거가 빠뜨려져 있다. 행동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아하라고 생각을 하고 보보 인형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게 바로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여기 알버트 반두라님. 관찰에 의한 간접 경험으로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보 인형 실험입니다. 보보죠, 보보. 요 인형 이름이 아마 보보일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영상을 한번 봅시다. 소리를. 됐고. 자, 이분입니다. 어른이 보보 인형을 발로 차요. 멈췄어요. 자꾸 알겠죠? 막 때리고 괴롭혀요.
이걸 본 애들도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 총도 겨누고 어머 세상에. 이게 한국에서 실험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관찰 학습을 한 거죠.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친절 세 행동.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까 보면 요 친절 행동을 모방한 공격 행동은 9명 중에 7명이 공격 행동을 모방을 한데 반면에 친절 행동 7명 중에 3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 그러니까 즉 부정적인 행동이 더 잘 퍼져나가고 번져나간다라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보보 인형 실험이 뭔지 알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 실험군에서 보면은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이제 약간의 그 조작적 조건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어른이 그러니까 모델이 상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걸 따라하는 게 훨씬 더 늘어났고 만약에 이 퍼니시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하는 것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즉 모델이 상을 받거나 모델이 처벌받는 것도 이 아이가 모방을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이제 알버트 반두라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읽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 차이점도 보면은 학습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기대를 넣었어요. 기대. 그러니까 이 기대는 어디가 들어간 거겠어요? 행동주의가 들어간 거겠어요?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들어간 거겠어요? 여기 맞죠? 행동주의는 밖에 있는 행동에만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개인 행동, 환경 간의 관계 설명도 다른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학습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은 그래 행동이 중요한데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신 구조가 변화된다라는 입장을 조금 더 가져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대의 역할은 기대를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 행동주의와 다른 거죠. 그리고 개인 행동 환경 간의 설명은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입니다. 반면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통제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를 제시하는데 반면 사회인지는 상호적인 관계를 제시한다. 자, 반두라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반두라의 이 사회인지 학습 이론의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모델링이죠. 관찰학습. 관찰학습을 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모델을 관찰한 결과로 생기는 행동, 인지, 정서 변화를 이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거 케빈 나홀로 집에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아빠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막 따라하는, 로션 발랐다가 따가워서 막 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 일어나기도 하고, 발레 교습소에서도 선생님을 따라하는 애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다 모델링이죠. 또한 뭐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 아빠 역할을 할 때 자기의 그 1차 양육자 남성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모델링의 예시입니다. 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 좀 이상한데 그냥 봅시다. 일단 어떤 모델이 있어요. 고준이 머리 엄청 예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보고 나서 두근두근 하겠죠. 그래서 모델의 특정 행동에 주의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 고준이의 목소리라든지 얼굴 이런 거 따라갈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네 하고 특정 요 머리 스타일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해놓죠. 모델의 특정 행동을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그쵸? 관찰을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요거 손님 그건 고데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균성처럼 머리가 변하게, 뭐 이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행동을 따라합니다. 모델의 특정 행동, 머리랑 요거는 행동이랑 하기 헷갈릴 수 있는데 특정 상태를 따라하는데 그 뒤에 주변인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모임할 수도 있고,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신사에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진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 또한 내적 만족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강균성이 됐지만 나는 짧은 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 내적 만족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델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세요. 좀 학문적으로 한번 이제 용어를 제시를 해야지 우리가 한마디로 그 내용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주의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넣어요. 이거를 파지, 리텐션 넣는다 라고 해서 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냥 파지, 주의 집중, 파지.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을 재생산, 리프로덕션. 그 다음에 동기화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 재생산,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 파지, 재생산, 동기화. 그래서 이 모델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주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분 뛰어난 사람이라고 왕관을 쓰고 있읍시다. 뛰어난다고 하니까. 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1도 관심이 없어요. 주의 집중하지 않아. 그러면은 모델링 정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괜찮네 라고 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나는 내 일을 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또 모델링 못 일어나고, 이분이 되게 괜찮고 내 머릿속에 이 뇌에도 박혀 있어요. 근데 행동은 하지 않아. 난 계속 맨날 누워있고 맨날 그냥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사람 재생산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모델링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재생산까지 했어. 이 뛰어난 모델, 이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할까요? 되게 책임감 있고 성실해. 그럼 나도 한번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봤어요. 조별 활동을 할 때 되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나도 한번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동기화가 안 돼. 예를 들면은 생명이 좀 주는 느낌이라든지 너무 다시는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 동기화가 안 돼요. 그리고 내적 강화도 안 돼요. 내가 성장한 느낌 전혀 들지 않고 이러면은 동기화 되지 않죠. 그러면 또 모델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델로부터 학습을 하려면 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모델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2개만 이제 한번 알아보면, 지각된 능력이나 모델의 지각된 능력과 지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즉 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델을 따라하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교사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전혀 모델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한 지각된 유사성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모델이 나랑 비슷하다고 인식하며 모방할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 모델을 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랑 비슷하다고 지각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모델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따라하면 좀 웃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웃음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지각된 유사성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넘사벽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비슷하게 성적도 나랑 비슷했었고 뭐 머리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 나랑 같이 막 놀고 그냥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엄청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뻑하고 한 대 맞게 되는 거죠. 괜찮은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각된 유사성이 모델링 효과성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링을 통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되죠. 우선 뭐 아까 발레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모델링 교사를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행동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촉진되게도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박수를 칠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막 박수 치면 나도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우르르 건너면 나도 같이 건너게 되는 뭐 이런 이미 알고 있던 행동도 촉진되고 새로운 행동도 학습되고 억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옳지 않은 행동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애가 막 떠들다가 수업 시간에 혼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 떠드는 행동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억제 변화도 모델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코닌의 파급 효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억제시키는 이런 효과를 파급 효과, 리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서도 유발이 될 수 있어요. 모델링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막 엄청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으면은 나도 그걸 보면서 같이 슬퍼질 수도 있는 거고 요 예시에서는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막 불안에 떨고 있으면 나도 괜히 보는 나도 불안에 떨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서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인지에서는 학생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의의는 사실 뭐 학습자의 기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학습에 가져왔다는 점에서 행동주의를 넘어섰죠. 근데 제한점도 있는 거죠. 왜 어떤 행동에 주의 집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파지하고 어떤 행동을 재생산하지만 어떤 행동은 또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떨 땐 그렇게 일어나더라. 그 사람은 그렇더라. 이 정도의 설명만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복잡한 과제에 대한 학습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모델링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죠. 복잡한 학습 환경에서도 설명이 어렵다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